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경철 선생님이 쓰신 대항해 시대와 인류일의 역사가에 대한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주로 이런 류의 책을 읽을 때는요, 독서 노트를 활용합니다. 짠, 보이시나요? 2019 다이어리 심슨 알라딘에서 나온 거죠. 앞에는 이렇게 뭐 월일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이건 사실 거의 잘 안 써요.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 근데 이제 뒷면에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 부분이 이제 제 독서 노트입니다. 여기 보면 보이는 경제다, 김상욱의 양자 공부, 너무 어려운 책들이 많아서요. 이렇게 노트를 적습니다. 근데 문제는 적고 나면 까먹는다는 것, 어디에 뭐가 적힌지 잘 모른다는 것. 그리고 이것도 알라딘에서 받은 책인데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색인을 해가지고 여기 첫 번째 더 브레인이라는 책을 봤고요. 그다음에 인체 재활용이라는 책도 봤고, 만들어진 신, 마르팅의 기항, 콜레라의 사랑, 이런 식으로 제가 읽은 책들에서 아주 간단한 코멘트라도,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이렇게 손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정리를 하실 건데, 이것도 나중에는 짐이 되죠. 자, 오늘 얘기할 건 요겁니다. 보기에도 두꺼운 대항해 시대와 인류일의 역사가. 인류일의 역사가? 왠지 루소, 인류일의 화가가 생각나는데요. 두 책 다 굉장히 저는 재밌게 읽었고요. 특히 대항해 시대 같은 경우는 두께 때문에 일단 사두긴 했지만 엄두가 안 났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저는 특히 좀 주경철 선생님이 원하신 방향은 아니겠지만 해적들 얘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 말을 로프로 세게 감으면 눈이 튀어나온대요. 그런 고문을 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침반이라던가 범선의 돛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대항해 시대 때 왜 영국이 큰 힘을 차지했는지, 중국이 훨씬 더 발달했었잖아요. 거기에서 합리적 폭력성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폭력을 휘둘렀다는 거죠. 중국이 배 위에서 총을 가장 먼저 사용하긴 했지만 그게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다시 옛날 무기로 회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총을 유럽인들은 굉장히 잘 활용을 했다는 거죠. 배 위에서. 그리고 배에 대포를 싣는다던가 이런 것들요. 그러면서 대항해 시대 때 다양한 나라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러면 유럽에 대한 내용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말미에 동남아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말레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좀 감명이라기보다 좀 신기하다라고 했던 게, 이분들은 미친 듯이 싸우지 않아요. 그냥 몇 명의 용사들이 나와서 싸우고 그 싸움으로 승패를 냅니다. 암흑이라고 해서 이제 용감한 용사가 단검을 들고 나와요. 그러면 적의 지도자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상해를 가하면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고요.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도 전쟁은 성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적의 수가 모자라거나 식량이 떨어지면 주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면은 공납이나 포로, 그러니까 평화롭다고 한 건 아니고 대단히 잔인하긴 했지만 멕시코 같은 경우는 곡물로 바치니까요. 피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일본의 란카쿠라던가 대항해 시대 때 화폐라던가 예수회 이런 수많은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요. 아프리카 나그네 비둘기들이 나오는데요. 인디언들이 이제 개체수를 조절했다고 해요. 근데 인디언들이 거의 죽임을 당하고, 그러자 미친 듯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백인들이 모조리 잡아서 먹고 알까지 다 먹으면서 멸종이 된 그런 내용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의 어떤 모습들을 다양한 방면에서 잘 다뤘고요. 노예제도에 대한 내용들도 꽤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디오들은 이제 인간이다, 개종을 시키자라고 얘기했지만 흑인에 대해서 논란조차 없었던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좀 나오고요. 금, 은, 카우리 조개, 구리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읽어보시면 두께가 부담스럽지만 생각보다 쉽고 재밌게 잘 읽혀졌고요. 이거보다 더 재밌었던 책이 이제 인류일의 역사가입니다. 인드라의 그물망이라고 해서 불교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물망의 사이사이 진주가 있고요. 세상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인드라의 그물망이 인터넷, 넷 이런 걸 의미하는 의미에서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제우스는 왜 이렇게 여자들이 많은가에 대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처음 시작이니까 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주로 뭐 우리 아버지는 제우스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제우스를 섬기던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면서 그 식민지에 있던 여신들이나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제우스의 아내라던가, 아내라긴 좀 그렇죠. 제우스의 연애 상대라던가 이런 식으로 격화시키면서 포함을 시키는 거죠, 안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좀 무섭게 생각했던 남미의 인신공양 있죠. 그것 자체가 이제 아스텍의 태양은 혀를 길게 뺀 모습이라고 그래요. 혀를 길게 뺀 인간인데 태양이 돌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을 바쳤다고 해요. 아직 삶에 힘이 남아있는, 에너지가 남아있는 이들을 바침으로써 다시 태양을 돌게 했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꽃 같은 죽음, 죽음의 꽃. 먹기 위해 죽이는 게 아니라 희생제의를 거쳤기에 이제 먹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분 바투타라는 분의 여행 얘기가 나오고요. 이분 책은 제가 잠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여자들이 많았던 것만 기억이 좀 나고요. 러시아 이반 대제 얘기라던가 마야의 아까 인신공양 같은 것들, 우주관이 태양 숭배였다는 것, 그리고 마녀 사냥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그 마녀에게 망치를이란 책이 나오죠. 거기에 나오고, 잔다르크가 죽임을 당한 이유도 마녀였다는 것. 잔다르크가 혹시나 이렇게 몸이 더럽혀질까봐 바지를 입었다 그래요. 근데 여자가 가랭이를 드러내는 바지를 입는다는 것 자체가 마녀라는 의미. 그래서 화형을 당했고요. 그리고 뭐 치즈 구덩이, 이거는 책을 이제 인쇄술의 발달로 시골의 농부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접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세계관을 만들어내요.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고, 뭐 고양이 대학살 아까 얘기했던 거, 인쇄소 직원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자신들을 고용한 사장 부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키우는 고양이가 너무 얄미운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사실은 그 고양이에 대한 분노라기보다 사장 부부에 대한 분노겠죠. 성적인 문란함, 그들이 각자 애인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아주 적은 월급을 주고 열악하다는 것, 언제든지 자신들을 해고한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분노를 고양이 학살, 처형,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풀었다는 내용, 뭐 그런 것들 나오고요. 카사노바 읽으면 뭐 아무도 카사노바를 싫어하지 않았다 그러죠,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가장 감미롭고 모든 사랑을 줬던 카사노바, 그리고 말 그대로 좀 쓰레기 같았던 도노안 두를 비교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리빙스톤이나 스탠리 얘기도 나옵니다. 콩고, 벨기에, 끔찍하죠? 그리고 뭐 홀로코스터 얘기라던가 그 다음에 바타비아 배 사건, 이런 내용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주제를 보여드릴게요. 신의 무지, 이분 바투타, 뭐 바타비아, 카사노바, 고양이와 여인, 문명의 어두운 빛, 밤과 안개, 홀로코스트, 마녀에게 가는 망치, 요런 보였나요? 제가 저만 봤나요? 요렇게 되거든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요 책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이거부터 먼저. 그리고 저희가 뭐 논문을 읽거나 깊은 지식보다는 약간 흥미 위주면서 재밌고, 그러면서 세계를 새로운 눈으로 한번 볼 수 있어요. 달달달달 외우던 세계사, 우리 중학교 때 세계사 정말 짜증나서 전 고등학교 때 세계사 선택을 단호히 안 하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암기를 위한 세계사가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십자군 원정을 갔지, 왜 고양이를 죽이지, 왜 마야나 잉카 아스텍 같은 데는 사람을 저렇게 고물로 바치고 피를 흘려보낼까, 왜 그러는 거지, 왜 저런 복잡한 절차를 하지, 왜 대항해 시대 때 훨씬 잘 나갔던 동양을 제치고 유럽이 우위를 차지한 거지, 왜 이렇게 허물어진 걸까, 그 위대한 문명을 가졌던 수많은 나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주지 않거든요. 이 책들이 그런 대답을 해주면서 재미있고 암기가 아닌
정말 세상을 좀 보는 눈을 키워주는 책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커서 역사책들을 읽는 게 훨씬 재밌었어요. 이런 류의 역사책들. 이거 말고도 한 분야만 파고들면서 그 분야에 대한 역사를 다루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고양이 같은 책도 고양이의 전체적인, 고양이를 중심으로 한 세계사지만 넓게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조금 고학년 아니지 고등학생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책들을 읽으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이렇게 밀떡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 중학생인데 그 아이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봄선을 상상하면서. 그럼 안녕.